국립한밭대학교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학생 홍보대사 18기 이현정입니다. 총장님 한턱소다는 학생들이 그간 총장님께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면 총장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약 1시간 정도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많은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서는 다양한 방송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시간 방송 경험도 있으신가요? 예, 방송 경험이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 실시간은 제 기억에는 대부분이 라디오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는 작년에 TV에서는 딱 한 번 실시간으로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CNB 방송에서 중계해주는 하나 이글스 야구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 게스트로 제가 두산전이었는데 가서 게스트로서 좀 참여했었고 다행히도 그 게임이 이겼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7월 7일 날 롯데와 하나의 게임에도 게스트로 나갑니다. CNB 많이 보시고 거기에서도 댓글로 많이 또 얘기해 주시면 같이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제목이 총장님 한턱소다입니다. 네. 총장님께서 무엇을 쏘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떤 것을 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밭대학교가 한밭대학교 굿즈를 좀 만들었습니다. 기획처에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티셔츠도 있고요, 에코백도 있고요, 또 손선풍기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모자도 있고 그러긴 한데 오늘은 아마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글 남겨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많은 선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전에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실시간 댓글에 총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밭대학교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첫 방송이니만큼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총장님이 되셨나요? 우리 국립대학 총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요.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갖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교수님,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도 나오셨었는데 아마 그냥 제가 좀 선출이 된 것은 운이 좋아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쪼록 그 결과를 받들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장이 되신 것을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큰 후회는 아니지만 가끔은 후회를 하죠. 일이 힘들거나 할 때는 내가 왜 공연히 총장이 돼갖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또 조금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그런 점에서 조금이나마 학교가 발전하는 것 같으면은 나름대로 성취감도 느끼기 때문에 즐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등록금을 혹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오늘 요것 때문에 우리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오신 학생들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온 사회에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로 코로나로 정상적인 우리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과거를 조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최선의 방안을 조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뭐 저는 이렇게 등록금 반환이라는 말을 사실은 좀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뭐 특별장학금 형태든지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애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지금 그 정부의 추경 예산에 많은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는 다른 국립대학들이나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는 해야 돼요. 예산 면에서도 우리 주머니는 상당히 생각보다 얇습니다. 우리 대학의 1년 예산이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든지 뭐 어떤 그 시설 운영비 등 소위 말해서 경직성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직성 경비가 한 70여% 되고 사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미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꽤 되고요. 올 1년 이렇게 가면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에 그 학습 지원 전산 시스템 소위 LMS라고 그러는데 이 LMS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생이 접근해야 되니까 서버도 확충했어야 되죠. 또 뭐 코로나 방역한다고 뭐 돈 들어가죠. 뭐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이 좀 의외다 할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안 온다고 강의실에 안 온다고 학교 입장에서 절약되는 돈이 별로 없어요. 절약된 거는 아마 강의실 전기료 정도가 조금 절약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이외에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게 많고요. 특히 가슴 아픈 거는 기숙사에 충분히 학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숙사가 엄청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한 8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내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2학기에는 만약에 상황이 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좀 많이 더 좋은 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약간 좀 피해봤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학 차원에서 정부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대학 내 가용자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는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수의 정도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저희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그 학생 자치국의 총학생회라든지 이런 대표들하고 조금 협의해서 여러분에게 너무 늦지 않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우리 학우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나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총장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 대학생 나이 때는 별로 물론 그때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만 스트레스 푸는 게 매우 단순했었어요. 그냥 아마 술 많이 먹는 게 제일 스트레스 많이 푸는 방법이었는데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아무리 술을 많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는 제가 꾸준히 아침에 수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걷거나 뛰거나 등산하거나 이런 거 중심으로서 제일 많이 하고요. 오늘도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나가서 조금 뛰고 많이 걷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로 좀 위축돼서 그러긴 합니다만 지금도 안전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여행을 가라고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해외여행이 맞겠죠. 그래서 좀 국내부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마 대학생 때 처음으로 여행 갔던 곳이 지리산이에요. 저는 지리산에 한 일주일인가 10일 정도를 갔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산에서 힘든 경험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지리산 한번 여러분 좀 탐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여행지로는 뭐 로마가 저는 되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서양 문명이 거기서부터 좀 발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유물이 많은 프랑스도 그렇고요. 굳이 하나만 더 더한다면은 미국의 뉴욕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은 로마하고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반대죠. 로마가 과거의 역사를 보여준다면은 뉴욕은 현재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지금 발전된 도시, 물론 코로나로 보면은 별로 발전된 것 같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전 세계의 경제가 거기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는 또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것을 본다는 관점에서는 뉴욕도 좋은 여행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밭대로 삼행시를 지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예, 한번 한밭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커가는 커다란 까지입니다. 예, 밭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곳으로서, 예, 그다음 예, 대전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나아가 세계로 여러분들을 키워내는 훌륭한 터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자가 들어가면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근데 네. 저는 뭐 우리 대학 이름이 촌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밭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터전이에요. 터전. 그래서 여러분이 멋있는 인재로 길러 나가는 곳이 한밭대학교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만의 한밭대 맛집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잡식성이라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요. 학교 근처에 있는 곳은 뭐 아마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상호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학교 바로 옆에 동죽 칼국수 파는 집이 있어요. 거기 부침개도 맛있고, 그래서 저는 그 아줌마 되게 열심히 장사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네. 일부 대면고사로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네.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두 번째로 그 필수 질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한밭대 오픈 채팅방 만들어 놓고 고생 되게 했던 게 그 대면 기말고사를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의견 수렴하는 거였고요. 우리 총학생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도 86%가 대면 시험을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학생들이 응답을 했는데, 굳이 왜 대면 시험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건강이나 뭐 이렇게 코로나 안전의 위험의 요소가 저는 없지 않아 꽤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게 온라인에서 비대면 시험으로 잘 치루어진다면은 좋기는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대부분의 대학이 부분적으로라도 대면 시험들을 거의 다 봤어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840여 강좌 중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400강좌 조금 넘는 정도가 대면 시험을 봤더라고요. 4분의 1 좀 안 되죠. 이 정도가 대면 시험이었는데, 비대면 시험도 또 여러분이 공정성 문제나 그런 거에서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면 시험이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제대로 된 어떤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교과목마다 또 되게 많이 스타일이 달라요.
암기식 교과목 같은 경우가 특히 온라인 시험 보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테스트하거나 그러는 거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암기식 시험보다는 이제 그 많은 사고를 요구하거나 오히려 또 오픈북 해놓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학습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면 시험을 봤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후반부에 혹시 별도로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은 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냐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2학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네. 궁금하다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조금 아까도 그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100%는 예측이 안 됩니다.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전제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 상황이다 라는 전제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형으로 좀 전반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1학기 후반에도 시도했던 겁니다만 소규모 수업은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교수님이나 학생들의 상황에 봐서 소규모 수업은 가능하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대규모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40명, 100명. 기본적으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한 번이라도 또는 격주로 2반, 3반으로 나눠갖고 한 번쯤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거나 교수님들한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실험 수업도 상황만 악화되지 않으면은 실험실을 조금 더 크게 잡아갖고 대면 실험 수업을 하거나 일부 조례도 나와갖고 5개 조, 6개 조가 있다면 일주일에 1개 조나 2개 조 정도만이라도 나오게 하거나 좀 다양한 시도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아까 대면 시험 본 얘기하고 합쳐서 제가 나중에 왜 굳이 코로나로 힘든데 위험한데 학교를 오라고 그러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후반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현장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양 과목을 줄였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저는 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입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마 복학생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교양 과목의 개수는 약간 줄었어요. 약간. 근데 주로 어떤 것들을 줄였냐면요. 학습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과목들. 그리고 거꾸로 저희가 2019년에 교육과정을 크게 개편했는데 조금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역량별로 교과목들을 많이 나눴고 일부 그런 부분에서는 보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체육 관련된 교과목이 조금 가장 많이 줄었을 텐데 우리가 교양이 꼭 단순히 이렇게 맛으로만 먹는 음식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교양은 골고루 된 영양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보다는 좋은 음식이 되려면은 쓴 음식도 있고요. 그죠? 단 음식도 있고 그냥 씹기는 힘들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는 교양의 체계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안 좋아진 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거기에 제대로 된 과목이 좀 이렇게 다양성은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철학 교수님도 더 최근에 새로 더 뽑고 올해도 아마 교양 쪽에 관련된 교수님들을 더 뽑아낼 거고요. 제가 뽑는다는 표현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좀 새로 더 초빙해서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요 교양 교과를 좀 심화하는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개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비교과에도 있고요. 핵심 역량이라는 걸 우리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재상에 보면은 뭐 리더십 역량, 글로벌 역량, 뭐 창의 역량, 뭐 실무 역량,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교양교 과목들은 이 역량별로 골고루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참. 이제 우리가 130학점에서 교양교 과목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상한선이 조금 생겼죠. 그래서 25% 정도를 이수를 하게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과목을 교양으로만 듣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교양과 전공, 또 대학 특화 과목, 이런 것들의 적당한 밸런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을까요? 부드러운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아까 뭐 스트레스 이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우선은 피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잠을 안 자고는 사실은 피로가 안 풀려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한없이 뭐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또 피로가 풀리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첫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나면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화 보는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극장도 잘 못 갑니다만 밤늦게 TV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좀 1,000원, 2,000원 내갖고 최신 영화는 아니고요. 주로 옛날 영화, 보고 싶었다가 못 본 영화 이런 것들을 좀 혼자도 이렇게 틀어놓고 보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네.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책을 읽을 기회가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많이 읽는지는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도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가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집대성에서 조금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페이지는 한 600~700페이지 되기 때문에 요약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두껍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인내심 가지고 읽어보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같이 읽는다면은 저는 그거보다 먼저 나온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 그 책도 페이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제가 좀 두꺼운 책을만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책도 페이지는 만만치 않은데요. 아마 그런 두꺼운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그러면 거꾸로 또 되게 뿌듯한 게 생겨요. 그래서 좀 호흡을 좀 길게 한다는 점에서는 좀 그런 책 읽어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경영 관련되거나 어떤 출세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이렇게 팁처럼 써 있는 책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책은 이렇게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 이 책 무지 많이 팔렸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책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그 책의 저자하고 출판사밖에 없지 않을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작은 팁을 얻으려고 그러기보다는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좀 읽으라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좀 재밌는 책 읽으려면은 두껍지만 삼국지 같은 책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인생 철학이 꼭 저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요 얘기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비교과 졸업 이수제를 하고 있잖아요. C+200, 19학번 친구들부터입니다만, 거기에 그 책만 열심히 읽어도 1년에 10유닛 이상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새 많은 비교과 활동 못 한다고 그럴 때 독서 좀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서도 좀 유닛을 좀 따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선 한밭대학교에 대한 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학생의 성공을 만들어주는 곳, 학생 성공을 지원하는 터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한밭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거를 졸업생 입장에서 해주면 제일 좋겠고요. 저로서는 이제 제일 수치스러운 말일 수 있는 게 도대체 한밭대학교에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사실은 제일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장으로서 4년 동안 그런 꿈을 만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학생 입장에서는 보면은 많은 거를 하여튼 경험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많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비교과도 졸업이수제에 대해 포함한 이유하고 같은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코로나가 원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학교 내 시설들도 그냥 여러분이 강의실 중심이 아니고 오셔갖고 여러분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코로나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저는 가능하면 도서관을 셧다운하거나 무슨 학교 시설을 이렇게 무조건 막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합니다. 최소 인원이라도 여러분 체육관도 조금 활용을 하게 하고요. 도서관에 와서 팀별로 조금 학습도 하게 하고 전산실도 저희 열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공부하시게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교수님들이 포함된 얘기인데요. 우리 학교 비전이 제가 만든 겁니다만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산학일체 글로컬 혁신대학입니다. 이름이 좀 되게 긴데요. 다 잊으시더라도요. 가치 창출이라는 단어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마 뭐 당장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를 꿈도 꾸셔야 되겠지만은 먼 미래도 꿈을 꿔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교수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직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저 스스로한테도 얘기를 해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밭대학교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가치라는 건 뭐냐? 뭐 어떤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역할을 교수님도 해야 될 것이고 학생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편의함, 아니함 요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건 하나 의미 있게 하고 갔다. 그런 좀 커다란 꿈도 좀 꿔줬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모든 우리 한밭대학 구성원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실천하는 곳이 한밭대학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바람입니다. 네. 많은 질문을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보셨는데 솔직히 부담도 되고 주위에 우려도 있었을 듯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마지막으로 한밭대학교 학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일 궁금했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등록금 반환 얘기였을 텐데요.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로 등록금 반환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코로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을 좀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나 이런 것들은 저도 조금 더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등록금 많이 조금 여러분한테 장학금으로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 학교가 또 이렇게 무너져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최선의 솔루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미처 다 답을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은 좀 건강이나 안전이 염려가 되는 세상에서 왜 대면 시험을 받느냐, 또는 2학기에도 일부 수업이라도 왜 대면으로 하려고 시도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쁘게 얘기해서 먼 훗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세대로 낙인이 찍힐까 봐 조금 걱정돼요. 쟤네들은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없고 또 사람 간의 어떤 대인관계 활동도 잘 못하는 애들이다. 저는 뭐 이게 기우이기를 조금 바랍니다만은 상상을 제가 총장으로서 가끔 해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요, 그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수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뭐 복장도 아마 추리닝 바람일 가능성이 되게 크고, 뭐 또 실시간 수업하면은 윗모습은 좀 멀쩡하게 하고, 이 바지는 정말 추리닝인지 반바지인지 구분이 안 가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화면을 꺼놓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또 점심은 어머님이 또 없거나 그러면은 혼자 해 먹거나 아니면은 무슨 또 앱을 또 눌러갖고, 그죠? 뭐 땡땡 민족이라든지 눌러갖고 뭐 밥 시켜 먹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컴퓨터만 잘 활용하면 살아갈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돼야 돼요. 물론 네트워크로 컴퓨터로 연결돼야 되기도 하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1초간에도 사람의 얼굴 표정이 뭐 수백 번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요. 뭐 수십 번인지 수백 번인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보이지 않게 배우는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저희 온라인 수업이요, 교수님들 중에 뭐 좀 형편없이 한 교수님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정말로 훌륭하게 하신 교수님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대면 수업보다 더 훌륭하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성공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어쨌든 교수님의 얼굴을 직접 쳐다보지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전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업 끝나고 교수님한테 아양을 한번 부려보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싶어갖고 갑작스럽게 교수님 연구실 가갖고 뭐 자기 인생 얘기하기도 하고 전공 질문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줌으로 수업하면 채팅방이 있어서 질문이 어떨 땐 더 편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조금은 또 소극적인 학생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힘들어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 조건은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0명, 200명 이렇게 당분간은 소위 말해서 때로 모이기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게는 서너 명, 5, 6명 또는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면 한 10명 이런 정도는 우리가 조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온라인에서 하지 못한 학습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감히 얘기 드리는데 한밭대학교는 한밭사이버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 교육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학기에도 철저하게 그거를 준비할 것입니다만은 사이버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어쩌면 앞에 거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조금 뭐랄까 다양한 경험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꾸로 오히려 학교에다가 그런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데 좀 해주세요. 뭐 이거 좀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뭐 이렇게 그냥 뭐죠? 시험 공부하는 열람실 이외에도 작은 토론 학습할 수 있는 공간, 또 한바 시네마에 오셔갖고요. 뭐 꽉 채울 수는 없지만은 한 5명 정도 뭐 이런 친구들 오셔갖고 같이 영화 보고 토론도 하시고요. 그러세요. 대신에 마스크는 좀 써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연결되는 우리 만나는 한밭대학교가 저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은 왜 대면 시험 받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도 최대한 대면을 해보겠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장님, 2학기가 비대면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말씀해 정리를 주시죠. 아까 조금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처럼 그죠? 지난 3, 4월에 대구가 되면은 대면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져 갖고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오면은 전면 비대면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준이라면, 그죠? 지금 수준, 그러니까 우리 중앙방역본부인가요? 거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요 정도인데 아마 1, 2단계 정도면은 부분적인 대면 수업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규모를 좀 줄여서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명짜리 하나의 클래스면은 기본은 비대면 수업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한 15명 된다. 이럴 땐 기본은 대면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험 수업은 가능하면 대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 실험실에다가 3, 40명이 빠글빠글하게 만드는 거는 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면 1인실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강의 계획서를 갖다가 올릴 때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걸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결정해 갖고 강의 계획에 수업의 형태까지도 조금 언급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에는 없었는데 강의 평가도 조금 저희가 좀 더 확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뭐 선택적 학점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강의가 뭐 약간 부실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코너로 몰리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는데요. 교육적으로는 평가 자체가 원래 절대평가가 좋은 거예요. 누구 상대하고 비교해서 학점을 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절대평가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는 게 절대평가는 학점을 후하게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죠? 절대평가에서 올 F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올 A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다 잘하면 다 성적 잘 받아야 되고요. 공부를 다 못하면 성적이 다 나쁘게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 2학기에는 교수님들한테 강의 시작 전에 가능하면 강의 계획서에다가 언급하라고 그랬어요. 평가 기준. 요 정도 하면 A 주겠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성적을 주는 게 아니죠. 학생이 성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A 받고, 이 정도 하면 B 받고, 이 정도 하면 C 받고를 저희가 사전에 공지하려고 그래요. 선택적 학점제 부분은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약간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뭐 ABC, 못하면은 그냥 뭐 CD보다는 패스, 난 패스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나 굳이 경쟁이, 아까 말한 평가가 크게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은 과목은 일부 패스, 난 패스로 아예 그냥 100% 패스, 난 패스
뭐 우리 옴니버스 강의가 그랬고 몇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굳이 A 학점, B 학점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이나 편입생들은 네. 수강 신청이나 교과목 설명 같은 것들을 아무 설명도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교과목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다고 저도 말할 자신은 조금 없는데 기본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설명은 대학 요람에 있습니다. 학과별로 교육과정 표가 있고 그 교과목에 대해서 한 두세 줄 정도의 그 설명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을 이해하려면 강의 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그 학생의 의견에 제가 조금 괜찮게 지금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인데요. 가능하면은 과거의 강의 계획서를 저희가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강의 계획서는 그 학기 수강 신청 직전에 되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번 2학기 아마 수강 신청이 7월 말인가요? 하면은 아마 7월 20 며칠까지 교수님들이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를 올리는데 같은 과목이나 또는 유사한 과목들의 과거 몇 년치의 강의 계획서는 제가 뭐 PDF 파일로 만들든지 해갖고 대학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학과별로 올리든지 또는 교양과 전공별로 구분해서 올리든지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은 대학 요람이고요. 두 번째는 학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잘 되어 있는 데는 학과 홈페이지에도 또는 교수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적 열람 기간이 밀렸는데 네. 그게 왜 밀린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대면 시험이 공식적으로는 한 3일 정도 저희가 늦어졌어요. 그래갖고 뭐 교수님들이 성적 내는데 시간이 없다, 좀 이렇게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 교수님들 이번 학기에 고생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동영상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동영상 강의 자료 만드냐고 힘드셨고, 또 아마 학생분들은 아마 이번 학기에 과제들 하시냐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죠. 예, 아마 교수님들이 동영상 강의로 이게 내가 강의를 잘 했나? 또는 이걸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들었을까? 걱정이 되다 보니까는 확인하려고 과제들을 되게 많이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과제 폭탄이라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요번 학기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제물도 몇몇 교수님은 채점을 다 못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온라인 시험 보고 오프라인 시험 보고 어쨌든 또 시험지 채점해야 되죠. 이게 시간이 빡빡하다 보니까 아마 3일인가가 연장이 조금 됐는데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적이 안 나가는 거는 아니까는 약간의 시간의 연장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수님들 다 완료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신없이 아마 성적 내고 계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한밭대학교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 총장님 한턱소다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